미국 대표팀 출신의 레전드가 손흥민의 토트넘을 평가절하하며 한 발언이 무척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화가 나는데요. 영국 매체도 아닌 미국 레전드가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N은 1일 전 미국 대표팀 출신 축구 전문가 야누스 미할릭의 평가를 게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과 토트넘의 상승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분석했는데요. 미할릭은 케인이 남았더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케인의 이적이 토트넘엔 좋지 못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토트넘은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토트넘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며 여러 팀이 지금의 토트넘 상승세를 시샘한다고 분석했는데요. 토트넘이 패한다면 어린 선수들에게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팀을 잘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미할릭은 토트넘이 패배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며 팬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발언하며 망언을 한 미할릭은 손흥민이 없다면 누가 골을 넣을 것이냐며 주포가 손흥민에게만 머물고 있는 현 토트넘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데얀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등 공격 자원들 모두가 부진하거나 원래 골을 넣는 자원이 아니다라며 해리 케인이 남았더라면 손흥민이 부진할 때 보완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팀 영향력도 대단한 손흥민인데요. 올 시즌부터 토트넘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은 팀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토트넘을 리그 선두로 이끌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원톱 공격수로 변신한 손흥민은 리더십과 공격력 모두 불을 뿜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내 고참부터 어린 선수들까지 우리 캡틴하며 손흥민 선수를 따르고 정신적 지주가 된 모습인데요. 손흥민의 활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장기 레이스로 펼쳐야 할 정규 시즌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미할릭은 지금 당장은 손흥민이 케인의 부재에 이득을 보고 있지만 손흥민마저 부상 등으로 이탈한다면 토트넘은 누가 득점하는가라며 케인의 이적에 아쉬움을 표출했는데요. 글쎄요. 듣보잡 레전드가 망언을 한 것으로 전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케인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푸대접을 받았을 게 뻔하다. 케인이 없어서 오히려 손흥민이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플레이의 케인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케인 원맨팀은 보고 싶지 않다. 케인의 움직임과 엔지볼은 맞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월클 공격수 해리 케인의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 팀의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2일 프리미어리그 순위표가 극적으로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를 증명하는 통계가 있다라면서 현재 기준 순위표와 최종 라운드 순위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매체는 리그 순위표는 10경기가 치러져도 진정한 형태를 갖지 못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전체 일정의 26%를 진행한 시점에서 2024년 5월에 각 팀이 차지하게 될 최종 순위에 대해 추론하는 건 꽤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초반 예측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현재 순위에서 극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할 이유가 있다라며 의외로 순위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역대급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초반이지만 이렇게 강력한 초반 스타트를 끊으며 선전하는 팀이 4개의 팀이 된다는 것은 역대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모두 승률부터 승점까지 역대급 레이스를 펼치고 있기에 4팀 중 누가 우승하더라도 합당하다며 보도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나 통계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5월 토트넘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제발 리그 우승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 텐데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토트넘은 6일 오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격돌하며 런던 더비가 열리는데요.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전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떠난 후 파리 생제르맹을 지도했으나 경질된 후 올 시즌을 앞두고 첼시를 맡았습니다. 토트넘 팬들로서는 자신들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이끌었던 최고 감독의 귀환이고 손흥민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첼시전에서 무기력한 토트넘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첼시가 죽을 쓰고 있고 토트넘은 맹활약 손흥민을 필두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토트넘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첼시와의 홈 경기를 나흘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부상 선수 소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도지와 벤 데이비스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도지의 경우 호전되고 있으나 첼시전에서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팀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뛸 가능성이 낮지만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사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르는 지난 금요일 팰리스전 손흥민의 결승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논스톱으로 존슨을 향해 다이렉트 전환 패스를 하며 좋은 패스를 배급했습니다. 존슨도 지체 없이 메디슨에게 헤딩 패스했고 메디슨이 다시 존슨에게 내주고 존슨의 컵백을 손흥민이 한 번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골의 기점 역할을 한 사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페사르가 앞으로 6번, 8번, 10번 등번호를 달고 뛰는 것을 보느냐는 질문에 좋은 점은 그가 세 가지 모두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파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미드필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수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재다능함입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달리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때때로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때로는 8번 역할이고 때로는 10번 역할이고 때로는 풀백이고 그는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에너지와 매우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가 경기의 영역들을 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사결정은 약간 성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라며 파페사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손흥민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나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온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일부였으며 축구선수로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위해 뛰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이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은 캡틴이든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든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구단 안팎의 존재감에서 엄청난 공백이 있었다. 손흥민이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주장으로서 선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팀 내에서 로메로와 메디슨을 포함한 많은 고참 선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책임감을 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축구를 즐기고 임팩트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 두 감독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현재 팀을 지휘 중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무도 전혜인과 제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혜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말이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에게 적대감을 보이질 않길 바라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 축구 클럽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클럽을 UCL 정상에 올려놓을 뻔했고 리그 우승에도 가까웠다. 그의 업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가드 오브 아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존경심을 표하며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독특하다. 두 가지 축구 스타일이 서로를 모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포체티노에게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다. 두 팀 모두 진보적이고 공격적이길 원하지만 두 클럽이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